안녕하세요. DH 이커머스 팀의 김상현입니다. 저는 오늘 글로벌 이커머스 환경 변화와 물류 전략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순서입니다. 크로스보더 이커머스의 최신 트렌드를 살펴보고 주요 환경 변화와 그에 맞는 물류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커머스 고객 경험을 보고 내용을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커머스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크로스보더 이커머스의 주요 트렌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저희가 체감하는 가장 큰 트렌드는 바로 크로스보더 이커머스의 현지화입니다. 크로스보더 구매가 굉장히 일반화되면서 구매자들이 로컬 플랫폼과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판매자들에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지화된 구매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적인 판매 전략이 되었습니다. 사실 로컬 판매자들과 다르게 상품이 국경을 넘어야 하는 상황에서 판매자들은 고려해야 할 상황이 굉장히 많은데요. 관세와 통관 규정에 따른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각국의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배송과 반품을 로컬 판매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되는 과제도 있습니다. 현재의 트렌드에 특화된 마케팅을 하는 것과 동시에 구매 과정도 로컬화하고 있는 것이 최근 성공적인 이커머스 판매자들의 특징입니다. 다음으로는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시장의 성장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체 이커머스 물동량의 22%가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화물입니다. 이 포션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또 해외 주문권의 20%는 구매 금액이 200불 이상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수치인데 소비자들이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 큰 지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의 제품을 판매하려는 기업들에게 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크로스보더 구매자들의 67%는 매월 1회 이상 구매를 한다고 하는데요.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시장은 이렇게 계속 성장해서 2030년까지 1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24년에 전체 시장 규모가 6천억 달러인 것을 감안하면 매년 14% 이상 성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크로스보더 이커머스의 성장 트렌드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한국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시장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시장도 이러한 글로벌 트렌드와 같이 빠르게 성장하고 또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출과 수입 양쪽에서 모두 큰 변화를 볼 수 있는데요. 2024년 2분기 통계를 보면은 중국으로의 수출은 감소했지만 미국으로의 수출은 34.1% 증가했습니다. 수입에서는 중국에서의 수입이 64.8% 증가했는데 이는 알리, 테무, 시인으로 대표되는 차이나 커머스의 영향으로 보입니다. 직구와 역직구 수치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데 절대적인 수치 차이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수출 집계가 수입 대비 좀 적게 되는 경향도 반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크로스보더 셀러들의 부상은 여러 해석이 분분한데요. 한편으로는 이커머스 생태계에 위협이 되는 것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반대로 보면은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시장의 성장 잠재력을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국내 시장에서 경쟁하는 것보다 더욱 세계 시장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를 명확히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DHL로 운송된 이커머스 화물 데이터를 통해서 트렌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상반기 동안 DH를 통해서 발송된 주요 국가로는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영국 등이 있습니다. 주요 판매 시장을 보시고 현재 집중하시고 계신 시장과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국가들 사이에서도 특히 미국은 여전히 압도적으로 가장 큰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시장입니다. 배송된 아이템을 보시면 최근에는 단연 화장품 관련 제품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이것은 기존의 대기업 브랜드 상품을 넘어서 국내 중소 브랜드 품질력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한류를 이끌고 있는 K-팝 제품도 중요한 카테고리고요. 푸드 제품 역시도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신발과 의류로 대표되는 패션 카테고리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트렌드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런 트렌드에 이어서 본격적으로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마켓이 어떤 요소들의 영향을 받고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어,
첫 번째로 기후지정학적 요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홍해 사태나 수에즈 운하 문제로 인해서 해운 및 항공 운임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는 뉴스를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이와 함께 중동이나 러시아에서의 전쟁 등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인 궁금한 이슈가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이런 변화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운임 상승이 그대로 제품 가격에 반영이 되게 되면 크로스보더 소비자들의 구매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코로나19 때 경험했듯이 배송 지연이나 서비스 불가 등과 같은 고객과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서 물류 전략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어, 판매 채널의 다각화입니다. 현재 이커머스 판매 채널은 전통적인 마켓플레이스에서 소셜미디어까지 확장되었습니다. 아마존, 이베이, CC와 같은 전통적인 마켓플레이스는 접근성과 신뢰도가 높아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브랜드들이 점점 더 직접 판매하는 B2C 모델로 전환을 하고 있고 B2C 이커머스 시장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특정 제품 군에 특화된 버티컬 플랫폼은 현재 가장 강력한 판매 채널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스타그램이나 틱톡 같은 소셜미디어 플랫폼도 중요한 판매 채널이 되었습니다. 소비자와 직접 소통하면서 맞춤형 광고와 인플루언서 마케팅으로 인지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크로스보더 판매자들이 더 이상 하나의 채널에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판매 채널을 통해서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관 규정입니다. 이 부분은 고객분들이 DHL에 가장 많은 문의를 주시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이커머스 시장 규모가 굉장히 작았을 때는 각 국가들이 큰 규제를 하지 않았는데요. 이커머스 시장이 성장을 하면서 최근 각국은 크로스보더 화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3년만 살펴봐도 유럽연합에서 자신들의 로드맵에 따라서 ICS2를 도입하였고 싱가포르는 GST를 인상하였습니다. 올해 2024년에는 노르웨이와 말레이시아에서 통관 면세를 폐지하였고 카자흐스탄, 트르키예가 VAT 규정을 변경하였습니다. 개별적인 내용에는 세부적인 차이가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흐름은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거래에 대한 규제 강화와 세수 확보를 목표로 하는 면세 한도를 폐지하거나 하향하고 VAT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추세는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초기 단계에서 판매자들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향후에 과징금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하거나 판매 중지 혹은 배송 지연 같은 경험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세관 규정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세관 규정 변화에 대해서 또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면 각국이 면세를 철폐하거나 VAT를 징수하는 변화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크로스보더 셀러들이 구매 시점에 투명한 가격 정책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관세와 세금을 포함한 최종 가격을 명확하게 제시하게 되면은 고객 입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서 만족도가 높아지고 셀러 입장에서는 각국의 세관 규정을 준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이 구매 과정을 더 원활하게 만들고 규제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세관 변화는 고객의 구매 경험에 굉장히 핵심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잘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사실 저희 DHL도 이 부분이 배송의 주요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항상 리서치를 하고 고객분들께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변화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것입니다. 지속 가능성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럽연합이나 미국, 일본 등에서 규제가 강화되고 있고 또 이런 국가들이 이커머스 시장에서 높은 구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정리가 된 각국의 관련 규제들을 보시면 역시 앞서 보셨던 세관 규정과 같이 국가적으로 세부적인 차이는 있지만 큰 흐름에서는 각 기업들에게 환경 및 지속 가능성에 대한 노력을 강조하고 있고 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부분에 주목해야 하는 것은 단순히 각국의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이유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관심도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많은 기업들에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ESG 부서를 설립하여 지속 가능성에 대한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자신들의 탄소 배출을 측정하고 스콥에 따른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웹사이트에서 이에 대한 약속과 진행 상황을 공유함으로써 마케팅에 활용하기도 합니다. 특히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판매자들의 경우에는 지속 가능한 배송 옵션을 제공하거나 재생 포장지를 사용하는 등으로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감소시키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센팅 방식은 상대적으로 비용이 높지만 보다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접근 방식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 대한 규제를 부담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경우에 브랜드 가치 상승과 고객 충성도 강화로 이어질 수 있어 보다 관심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제 이러한 변화에 맞는 크로스보더 이커머스의 물류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이커머스 구매 결정 과정을 도식화한 것인데요. 사실 모든 이커머스의 판매자들의 관심사는 구매 전환율일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구매자들이 국내 구매와 동일한 서비스와 구매 경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은 기본적으로 비슷한 상품과 가격 중에서 서비스를 비교해서 쇼핑을 하고 특히 배송 서비스는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송료와 반품 비용이 너무 높다거나 배송 기간이 너무 길면 구매를 포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품에 대한 구매자의 부담을 줄이는 것도 구매 전환율 향상에 필수적입니다. 60% 구매자는 만족스러운 구매 경험을 해야 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즉, 최종 구매 선택률을 높이고 재구매율을 높이기 위해서 물류 전략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고객 경험을 긍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물류 전략에 대해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물류의 정교화입니다. 물품 특성에 따라서 배송 구조를 다르게 설계하는 것입니다. 특히 각국의 창고를 운영하는 것은 우선 판매가 꾸준히 이루어지면서도 반품률이 높거나 단가가 낮은 제품에 적합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대량 발송으로 인해서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고 개별 통관에 대한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많은 종류의 제품에 대응하기 힘들고 최근 인플레이션 때문에 현지 창고 운영과 배송 비용도 크게 증가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한국에서 DHL과 같은 특송사를 통해서 발송하는 옵션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단가가 높고 빠른 배송이 필요한 상품에 적합하고 개인 통관으로 상대적으로 통관이 용이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배송 거리가 길어지는 만큼 배송 과정에서 많은 변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이 필요합니다. 어떤 방식이 각 상품과 상황에 적합한지 평가한 이후에 안정적인 배송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최근의 공급망 이슈와 물류 불안정에 대비해서 물류를 정교화하셔야 합니다. 다음 물류 전략으로 반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크로스보더 이커머스에서 반품은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성장한 지금 시점에서도 판매자들의 63%는 반품을 매우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구매자 입장에서는 반품 과정에서 높은 배송비 부담이나 긴 처리 시간, 불명확한 반품 정책 등으로 인해서 구매를 꺼리게 됩니다. 판매자 입장에서는 물류 처리가 복잡하고 각국의 세관 규정 등의 문제로 인해서 아직 반품 솔루션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반품 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하면은 이커머스 시장에서 경쟁력이 될 수 있습니다.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시장에서 경쟁력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운송사에서 제공하는 디지털 반품 포털이나 반품 솔루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반품에 대한 솔루션에 대해서는 이후 서빈나님이 순서에서 더욱 자세히 안내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관심 부탁드립니다. 물류 전략 측면에서 디지털라이제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강조했던 현지화된 구매 경험 제공을 위해서 언어 지원이나 결제 옵션 등에서 디지털화된 솔루션 제공은 필수적입니다. 이것을 물류 측면에서 살펴보면은 현재 각국의 규제 강화 역시 이런 디지털라이제이션의 제이션의 어떤 경향에서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각국 세관이 크로스보더 물품 정보를 이제 디지털 정보로 전송받고 있기 때문에 물품의 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럽연합의 ICS로 대표되는 화물 스크리닝이 대표적인 사례이고 이러한 디지털 정보를 통해서 크로스보더 판매자들의 컴플라이언스에 대해서 검증하는 것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통관뿐만 아니라 이후 판매 금액을 확인하고 부가세 등 각종 세금을 정확하게 납부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도 포함됩니다. 때문에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판매자들은 이런 부분에 대응을 해야 하는데 이건 역시 디지털 정보를 활용해야 합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서 물류사와 디지털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시거나 빠른 출고 및 배송을 위한 물류 솔루션을 개발하는 것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를 위해서 운송사에서 제공하는 세관 정보 관련 API, 반부가세 정보 API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빠른 운송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브랜드의 신뢰성을 높여서 단기적인 매출 향상 그리고 장기적인 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물류 정교화와 반품 전략, 디지털라이제이션 등 주요 물류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커머스의 핵심 고객 경험과 주요 내용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미국의 한 조사에 따르면 68%의 구매자들은 빠른 배송 옵션을 구매 전환의 필수적인 요소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1%의 구매자들은 제품을 24시간 안에 수령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배송은 크로스보더 이커머스에서 고객 경험을 극대화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 슬라이드의 내용은 DHL로 배송된 제품에 대한 고객분들의 후기입니다. 최고 만족도를 표현한 대부분의 구매 후기에서 배송에 대한 언급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품 가격이나 품질 경쟁력 확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불어 가장 크게 고려해야 할 사항이 바로 배송인 것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때문에 긍정적인 배송 경험이 고객 만족도 향상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다뤘던 내용을 정리해드리면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시장은 굉장히 크게 성장하고 있고 판매자들에게는 큰 기회입니다. 소비자들의 기대 수준은 매우 크게 향상되고 있고 지속 가능성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각국의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 속에서 효과적인 물류 전략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DHL은 고객들과 밀접하게 소통하면서 반품 솔루션 같은 크로스보더 판매자분들께 필요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이후에 준비된 글로벌이와 같은 솔루션 업체와 제휴함으로써 고객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성장하는 시장에서 훌륭한 파트너들과 함께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으로 현재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기업 중 하나인 올리브 영의 성공 스토리에 대해서 최정영 팀장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